안녕하세요. 나니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저는 보조생식술에서 아스피린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인 아스피린은 1900년부터 항염증 작용과 진통제로서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또 안전하게 사용을 해온 약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약인 만큼 이 약에 대한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져 있고, 이 작용들은 의학의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바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이 저용량 아스피린이 난임 치료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임신 실패를 겪는 분들께는 왜 100mg 아가들이 먹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드시게 하는 걸까요? 아스피린은 이 난임 치료에서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이른바 착상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손상된 자궁의 혈액순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의 투여는 이를 복구하고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자궁 내막이 배아 착상에 더 유리하게 발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면 난소와 자궁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개선이 돼서 자궁 내막이 수용성이 증가될 뿐 아니라 이 우리가 주사로 투여하는 과배란 약제에 대한 이 난소의 반응도도 좋아질 거다라는 가설도 존재하였습니다. 아스피린은 또한 자궁 수축 또는 염증 반응 유도를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착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해서 임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자궁과 난소의 혈류량의 증가, 이로 인한 그 조직의 활성화, 또 자궁 수축의 감소, 염증의 감소, 그리고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이 약제의 효과의 극대화, 이런 것들이 아스피린을 우리가 복용하는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와 같은 효과가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면 정말 임신에 도움이 될까요? 궁극적인 질문은 1번, 아스피린이 앞서 이 열거한 효과들을 정말 보여주는지, 또 2번은 그런 이와 같은 효과들이 보조생식술에서 결국은 생아 출생률, 임신 가능성을 향상시키는가입니다. 실제로 1997년에 나온 첫 번째 연구에서는 IVF 주기에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하면 항인지질 항체, 양성인 여성에게서 임신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후속 연구들이 누적이 되면서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라는 연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겔바야, 키아리, 푸스티에 같은 연구자들, 2009년에 더크스 등에 의하면 아스피린 복용이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적을 향상시키지 못했고, 특히나 2007년도에 나온 푸스티에 등이 시행한 9개의 무작위 배정 임상실험을 통한 코크란 리뷰의 발표에 따르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행하는 여성에게서 근거 없이 일상적으로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 발표된 10개의 무작위 배정 임상실험을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도 시험관 시술 환자에게서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와의 반대의 주장을 하는 최근의 논문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발표된 이 메타 분석에 의하면 13개의 연구를 분석을 한 결과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에서 난자 채취의 개수가 증가를 했고, 생아 출생률이 7개의 연구에서 관찰이 되었으며 5개의 연구에서는 유산이 감소하였고 3개의 연구에서는 자궁 내막의 두께가 증가됐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용량 아스피린의 복용은 최종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잘 디자인된 연구 및 추가 데이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아스피린이 도움이 된다고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난임 분야에서 아스피린이 효능이 정립된 상황은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여성이 습관적으로 유산을 경험을 할 때 아스피린을 투여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스피린과 함께 이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약하는 것이 임신 예후를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작은 규모의 연구에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확진이 된 경우 아스피린의 복용이 임신율의 증가를 보여준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아스피린으로 치료를 받은 여성군에서 전자간증의 발생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어 임신 중 고혈압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제외한 이외의 경우에서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이득이 있다고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아스피린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아스피린이 흔하게 알려져 있는 부작용은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 부작용이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서나 산모에게서 더 중요한 부작용은 질출혈 혹은 자궁 내 출혈입니다. 2016년에 트루롱 등이 미국 프리마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흔히 우리가 피고임으로 알려져 있는 육모막하 혈종의 증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스피린이 혈액 내의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함에 따라서 피 응고가 제때 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출혈이 조장되고 이는 피고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산모에게서는 약 10% 정도에서 피고임이 발견된 반면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분에서는 40%가 피고임 현상을 보였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이 결국 유산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혈종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는 유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을 생각해 봤을 때에 왜 의사들이 아스피린의 무분별한 복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아스피린의 복용을 권하는 상황이 다 다른 것일까요? 지금 앞에서 열거해 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연구들을 합쳐서 분석한 메타 연구 결과들조차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의 방향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일들이 지속된다면 결국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이를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잘 디자인이 된 대규모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 임상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실험 조건을 갖추고 결론을 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모든 학회와 의료진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이 또 임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적용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 외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결과들이 도출은 아직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같은 조건의 환자에게도 의료진의 경험과 선호하는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다른 처방 선택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 놓인 주제들에 한해서는 정답이 존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환자라 할지라도 사뭇 다른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혼란스럽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진찰을 한 담당 의사가 각각의 환자들에게 본인의 소신과 의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처방을 진행하고 있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쪽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아스피린을 정리하면서 관찰된 바를 살펴보면 특정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혈전의 생성이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는 조건을 가진 분들께는 실보다는 득이 더 되는 경우들이 많아 보였고요. 이런 경우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한 뒤에 투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막연히 그냥 임신이 잘 되는데 도움된다 라는 식의 무분별한 처방이라든지 혹은 나도 먹고 임신을 했으니 당신도 한번 드셔보시라 라는 식의 복용법은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반대로 아스피린에 가진 성질로 인해 불필요한 부작용들만을 겪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득이 없이 부작용만을 겪는 상황,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용이 꼭 필요한 분들만을 잘 선별해서 투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불임학회에서는 무분별한 아스피린의 사용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권고안들을 내놨고요.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모두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고 이번에는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임신을 성공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임신 성공을 위해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또 이 복용할 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심도 되고 아주 든든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불필요함이 증명되었다면 이를 복용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심적인 안정을 위해 약의 부작용을 나와 아기에게 겪게 하는 경우까지 각오해야 되기도 합니다. 아스피린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그 어떠한 것들을 오로지 나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용하고 있는지 의료진들과 환자들 모두 다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2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포스티에 같은 연구자들은 그리고 또 2009년에 겔바야 키아리 포스티에 더크스라고 하게 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2번 해야겠다.